네,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 신천지에서 5년을 보내고 신천지 활동에 실체를 고발한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의 저자 박형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형민 씨가 이 신천지 신도가 된 거는 언제였는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신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가게 되었고요. 네. 그때가 2014년 3월 달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3월 이후로 한 5년 동안 신천지에 계속 활동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길에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음. 저는 신천지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회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처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정말 성경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초반에? 네.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음. 오로지 성경 공부, 뭐 종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다른 좀 미신적인 점이랄까? 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초반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일단 초반에는 전도 네.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아. 어떻게든 성경 공부에 집중하게끔 환경을 다 개선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초반에는 막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네. 거는 크게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부터는 조금 달라지지만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오로지 성경 공부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박형민 씨는 신천지에 들어왔다는 걸 언제쯤 인지하게 되셨어요? 신천지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센터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신천지를 숨길 수는 없다 보니까 중간에 알려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수강생들이 다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요. 네네. 이곳이 신천지라는 걸 알고 너무 놀랐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사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교육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신천지라는 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숨길 수 없으니까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방식으로 그것을 처음에 알려주시나요? 그쪽에서? 내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네. 화명을 놔두고 주변에 신천지 교인들을 채워놓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네. 그 수강생한테 묻기 전에 신천지 교인에게 먼저 마음을 물어보는 거죠. 너는 지금 어떠냐 하면서. 어, 그러면은 미리, 저는 좀 놀라긴 했는데 계속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 주변에 한 네다섯 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분위기 조성을 다 해놓고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는 대답을 네, 유인하는 듯한. 그 어.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분위기를 몰고 교육을 진행하고 그런 식이죠. 그럼 그 주변에서 나도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이 분위기 조성해 주시는 분들은 이전에 안면이 좀 있으신 분들인가요? 본인과 함께 성경을 같이 배우던 사람들인 거죠. 어, 신천지 교인이란 걸 속이고 네. 양 옆에서 연기하면서 같이 성경을 배우던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이 바람잡이 역할을 합니다. 네. 공황 상태에 빠진다.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인지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바로 좀 이렇게 뛰쳐나오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이 사람들 안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네. 사람이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다닌 곳을 쉽게 그만두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보상 음,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5개월을 투자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이 신천지란 걸 알더라도 혹시 몰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약간의, 그리고 네네. 그리고 바로 그만두게 된다 하더라도 집 앞까지 찾아온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아,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그때는 정신적으로 워낙 힘든 시기라 네. 나오기가 힘들 때입니다.
방금 뭐 협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 신천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해서 계속 이 공부를 신천지 교인으로 남도록 유도를 하나요? 매번 하는 방식은 결국 똑같습니다. 구원을 인질로 협박을 하는 거죠. 지옥에 가고 싶냐, 아, 천국에 가고 싶지 않냐. 네. 너는 이미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안 오면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죠. 어, 이 책을 보니까 지금 박형민 씨가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계속 이제 신천지 그 안에 계셨고 친구인 김동규 씨를 전도했다 이렇게 쓰셨던데요. 이 전도는 많이 강요를 하는 상황인가요? 신천지 측에서요? 네, 그렇죠. 신천지에 들어가고 나서는 네. 천국에도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청격순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아, 네. 그렇다 보니까 전도 결과가 없으면은 또 협박이 시작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음, 그리고 매일 전도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할당량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뭐 박형민 씨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까? 아니면 평균 수준이 있나요? 할당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인지가 궁금한데요. 할당량은 개인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명은 무조건 전도를 해라라고 하고요. 1년에 한 명이요. 네. 그리고 구역이란 단위가 있는데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그 어, 구역에 매일 또 전도 할당량이 내려오고요. 구역이라는 게 일정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네, 10명에서 15명 정도 포함된 그냥 모임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모임. 네. 네. 신천지에 20대 청년들이 특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이제 그 이유를 말해보자면 네. 20살이 된 청년들을 워낙 집중적으로 전도합니다. 그 시기가 워낙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순수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라는 어, 의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속이고 나를 전도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오히려 20대 청년들은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을 얼뜻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져들게 되는 그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신천지 교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협박도 있었고 옆에 사람을 이제 포교하라고 얘기도 하는데 주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상적인 전도에서 모든 전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요. 예를 들어 전도 대상의 개인사, 가정정보, 어, 뭐 연애사, 네, 과거사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전부 수집한 다음에 글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로 뭐 어디에 대학교 교수라거나 의사라거나 이러는 것도 있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좀 일상적인 부분이라 워낙 사회적으로 민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금숙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꼭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굉장히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협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찾다 보니까 안에서 저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봐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라고 음,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군대 영장이 날라오면서 그때부터 아, 나가야겠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종교가 있었나 처음 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신천지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문제점인 부분은 아무래도 공동체의 상호 신뢰감을 파괴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항상 거짓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면 어떡하지? 음, 의심부터 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 책을 쓰기로 한
그 계기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인가요? 언제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네, 확실히 그 부분이 컸고 네. 제가 정확히 2019년 9월에 탈퇴를 했는데요. 네네.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기도 했지만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아. 진실을 알릴 수단이 필요하겠다 음. 생각을 하던 차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신천지에 이제 여전히 계신 분들을 좀 뭔가 탈출시키고 싶은데 일일이 만나긴 너무 힘드니까 아예 책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신 거군요. 네. 네, 작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3월에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이란 사이트에서 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펀딩 자금을 받고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클라우드 펀딩 그 방식으로 이번에 이제 그 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많이들 호응을 해주시던가요? 네, 꽤나 많은 분들이 네. 알고 보니 자기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네네. 그런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배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거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거나 네. 그런 피해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용기 내어서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신천지라는 걸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숨긴다고 하잖아요. 네, 네, 110번님이 마침 문자를 주셨는데 신천지는 가족들이 가장 놀란다고 알고 있는데 박형민 씨 가족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네, 저 네.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아예 모르고 있었죠. 5년 동안. 네. 네, 그러다가 네. 제가 말을 하고 나서 그랬었냐 하면서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알아서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의 또 격려가 있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형민 씨 그 마지막으로 지금 신천지에 여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당장 나올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신천지에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이제라도 자기 미래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나는 신천지에서 20대 5년을 보냈다의 저자 박형민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